2부예요, 2부. 2부 주제는 2부 주제는 처음으로 2부인데 우리 지금 아, 그러게요. 아, 옷을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의상 체인지가 안 됐네요.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국대 옷을 입고 하는 저희 토트넘 이야기입니다. 이적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스날도 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겨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경지를 일단 한번 축하해 보도록 할까요? 아, 근데 저는 축하. 왜냐면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토트넘이 잘 안 되길 바래서가 아니라 이런 그 경단 입는 감독이 전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깡따구? 네, 깡따구도 있고 승부수도 있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그 예전에 저희 방송하던 거 이제 찾아보시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나기 때문에 멋있다고 한 거 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이게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감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자기 고집 있는 거 자기가 하겠다 한 거 밀어붙이셔가지고 결국 이뤄냈죠. 축구는 결과론적인 스포츠잖아요. 그쵸. 유로파 우승했잖아요. 근데 바로 경질? 아, 낭만 없다. 여기서 낭만? 낭만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맨유는 아모림이랑 쭉 가는데 한 번 더 믿어주는데 우리는 이제 2회차였기 때문에 시즌2였기 때문에 이제 시즌 3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맨유는 아직 한 시즌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모림도 다음 시즌 못하면 바로 경질되지 않을까.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맨유도. 맨유 가고 싶어하는 선수는 그래도 맞아요. 꽤 많기 아직 때문에 맨유의 위상이 선수들한테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높아요. 네. 근데 다음 감독님 무조건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무조건 잘해야죠. 리그에서 17위는 말이 안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봐봐요. 다음 감독님이 너무 힘드신 게 아무리 이제 더 나은 감독님을 데려오신다고 해도 토트넘에 좀 더 맞는 전술을 한다고 해도 근데 리그 17위 하던 팀 선수들을 데리고 챔스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7위 하던 팀이 아니에요. 이번에 17위 그냥 한 것뿐이지 원래 17위를 하던 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뭐 5, 6위 하던 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균 5, 6위. 이직하면서 인수인계 안 하고 휙 떠나버린 전 담당자?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근데 그래도 17위는 저는 본래 성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건 맨유도 마찬가지고요. 맨유도 16위, 17위 할 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네. 근데 토트넘은 왜 17위 하는 팀을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높았어야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근데 이렇게 준비를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지금 토트넘의 현황. 네. 일단 최근 3일, 4일 전쯤에 이제 포스테클로 감독이 경질됐어요.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토트넘 포스테클로 경질 관련 공식 성명 발표. 토트넘 호스퍼는 포스테클로 감독이 경질했습니다. 이 호주 출신 감독은 지난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토트넘의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22패를 기록하며 17위로 시즌을 마쳤고 득실차 -1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구단 내부에서는 포스테클로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구단은 포스테클로가 그의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라고 토트넘은 밝혔다. 토트넘은 유로파 우승에도 불구하고 포스테클로 감독이 왜 떠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흥미로운 성명을 발표했다. 오. 진짜 흥미롭긴 해요. 흥미롭죠? 왜 떠나는지 굳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또 이제 우승을 했는데 왜 떠나냐 약간 이런 거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아요. 토트넘은 23-24 시즌 초반 포스테클로가 팀을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이끈 좋은 출발을 언급한 후 우리는 지난 66경기에서 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으며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도 아니고 서두른 결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겠죠. 그쵸.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사실 모든 토트넘 팬들이 한국 팬들은 경질을 원했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쪽이 많았거든요. 우승시킨 감독을 어떻게 하냐 였는데 이런 성명 발표가 나왔네요. 경질이 나중에 된다고 해도 리그 중간에 경질이 되거나 리그를 저번 시즌처럼 못할 때 그때 될 줄 알았어요. 그쵸. 한 번 더 믿어줄 줄 알았는데 얄짤없네요. 레비가 또 확실하게 할 듯 하네요. 포스테클로의 경질은 그의 뚝심 때문?
장점이자 단점이자 단점이자 장점 아닌가요? 너무 맞죠. 네. 뚝심이 너무 빡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은 라인 고강도 압박이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팀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너무 많았어요. 선수들 부상이 너무너무 많았고 토트넘 리그 최다 스프린트를 기록했대요. 와. 그래서 피로도가 엄청나게 누적이 됐고 특히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은 진짜 맞아요. 너무 놀랐는데 부상 복귀 경기에서 또 뛰었고 바로 쓰러졌죠. 그래서 로메로랑 아마 같이 쓰러졌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진은 이런 훈련 강도나 질주 거리 이런 걸 계속 지적했는데 포스테클로는 플랜 B가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죠. 플랜 A로만 그냥 계속. 그는 너무 고집스러웠고 선수 관리에 있어 균형을 놓쳤다라고 했대요. 그래 저희가 보는 네. 게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만의 이제 이야기도 했을 거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도중에 너무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아니 안 들려 이러셨으니까 구단 분들도 안 되겠다 이렇게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맞아요. 그냥 컵 갖다 줬는데 왜 경질?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피셜로 우리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시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속 편하지 않나요? 그쵸. 차라리 이렇게 얘기도 네. 해주고 하는 게. 현지 팬들 유임을 지지했던 것 같고 선수단 내에서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것도 아마 뒤에 얘기로 나올 거거든요. 한번 넘겨볼게요. 결국에 팀에 필요한 유연함과 전략적인 적응력이 이제 부족했고 이런 고집은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시즌 말미에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팬들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귀를 닫았네요. 이 발언은 토트넘 서포트 사이에서 비판을 불렀고 구단 내부에서도 불편한 공기를 형성했다. 그쵸, 이게 어쨌든 듣는 게 있으면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냥 난 몰라. 나 그냥 내가 일단 할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런 뚝심, 뭐 좋게 말하면 뚝심, 그쵸. 강단, 뭔가 깡따구 이런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죠. 특히 이번 시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못했으니까 그게 더 드러나는 것 같고. 그쵸, 그 해성 경질은 단순한 성적 부진 때문이 또 아니었다. 저희 리그에서는 1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적 뒤에는 조언을 무시한 독단적인 리더십. 맞아, 이거 독단적인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약간 똥꼬집 이런 느낌? 맞아요. 피로에 지친 선수나 의료진과의 마찰, 소통 부족, 자기 확신만을 믿는 고집이 있었다. 한 내부 인사는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을 무시했다. 이곳은 호주도 일본도 셀틱도 아니다. 약간 뼈가 시린데요? 또 셀틱 때도 물론 너무 잘해줬고 또 호주 국가대표 때도 잘해줬고 일본 요코하마 거기서도 잘해줬는데 프리미어리그의 벽은 사실 너무 쉽지 않죠. 세계 최고의 무대고 본인의 그것 때문에 사실 셀틱이나 이런 데 성공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는 네.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덕분에 유로파 우승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네. 근데 유로파는 조금 인정하시죠? 리그랑 조금 인정. 근데 리그랑 조금 달랐던 건 그나마 유동적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리그에서보다는 그래도 막 완전 내린 건 아니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조절을 하셨으면 경질까지는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쵸, 맞아요. 네.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포스테클로의 입장문. 저는 사실 이 입장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너무 좀 감사하고 좀 뭉클하긴 했어요. 미안했나요? 미안까진 없었고 감사합니다, 뭉클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요 정도? 근데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우리 딱 좋을 때 헤어집시다. 박수 칠 때 떠나셨던 것 같아요, 딱. 완전. 그쵸?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으로서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은 자부심입니다. 어떡해. 영국의 유서 깊은 축구 클럽 중 하나를 이끌며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 인생에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이 클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빌바오에서의 그 밤은 2년간의 피땀, 헌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꿈에 대한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여러 사람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소원들을 뚫고 마침내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클럽이 다음 성공을 위해 다시 1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는 이 선수단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그 안에는 아직 많은 잠재력과 성장이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말을 너무... 저 읽으면서도 저기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소름 돋았네? 저 너무... 솔직히 이거 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좀 문과신 것 같아요.
문과 나오셨나 보다. 이런 감성 이거 이과로서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로. 너무 너무 잘 썼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질한 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이별을 만드신 게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클럽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서포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에게 격려를 건넨 토트넘의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매일 저와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클럽의 전설이 된 환상적인 젊은 선수 그룹과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훌륭한 코치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밥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죠? 도전하는 것이 곧 실천이다. 잠깐만, 또 소름 돋았어. 어때요? 앉으세요. 아까 근데 소름 가라앉게 해드릴까요? GPT 돌린 거 아닐까요? 누가 그랬어요? 붕어빵님. 붕어빵님 진짜 감동적이고 진짜 티세요? 무슨 챗GPT예요. 도전하는 것이 곧 실천이다라는 이 말도 포스테클루가 한 거잖아요. 포스테클루? 포스테코글루. 근데 도전 정신이 엄청났던 것 같긴 해요. 그쵸. 토트넘을 이렇게 바꿔놨던 감독이긴 하니까. 수비적인 팀에서 공격적인 팀으로. 근데 미유님 입장에서 재밌었잖아요. 약간 너무 좀 더 재밌었어요. 공격적으로 돼서. 그쵸. 저번 시즌이 진짜 재밌었는데 이번엔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응원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수비하는 팀보다. 재미는 확실히 있잖아요. 그쵸. 공격 축구가. 그래도 골을 꽤 많이 넣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근데 먹히기도 많이 먹혀가지고 아까 득실차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맞아요. 골도 많이 넣는데. 선수들의 반응, 그런 SNS에 다 올렸더라고요. 아마 한 선수는 제가 못 봤는데 누가 안 올렸던데? 임대 선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아무튼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저 마지막 줄만 좀 읽어볼게요. 당신은 영원히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구. 수마? 미수마? 감독님이 마지막 다음 여정에 오직 성공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그 대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바꿔줬어요. 저 또 소름 돋았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F세요? 저 F예요. 어떡해. 그 이름은 이 클럽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비카리오, 진정한 리더이자 멘토, 함께 만든 업적은 역사에 남을 것. 포로, 클럽 초기에 도와주시고 신뢰해준 것에 감사. 클럽 역사상 다 클럽 역사상 위대한 역사, 업적 이런 말이 진짜 많네요. 솔랑께 함께 꿈을 이뤘다. 대단한 트로피 획득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선수단들은 너무 자기한테 너무 좋은 감독일 것 같아요. 그쵸. 믿고 또 따라줬고. 근데 사실 중간에 약간 선수들이 감독님의 전술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선수들끼리 그 현장에서 너 이렇게 하면서 감독님의 전술을 안 들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짠가요?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리그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그런 것도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파에서는 또 이렇게 잘하니까 또 거기서 다졌을 것 같고 리그에서는 또 이렇게 내부 불화가 있었다고는 들었긴 했었어요. 근데 안 생길 수 없었던 성적이긴 했어요. 그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러던 팀이면 안 생기긴 그냥 그쵸. 우리가 원래 그랬지라고 할 텐데 그게 말도 안 아니니까 되는 추락한 수준이니까. 거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죠. 감독 경질 배경을 정리 이렇게 싹 해주셨는데 리그 성적 부진이 일단 크죠, 사실. 제일 크죠. 17위를 했고 유로파리그는 우승을 했지만 리그 경쟁력 부족은 구단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거를 아마 경질을 그 전부터 생각했다고 해요. 아마 시즌 끝나기 전부터 얘기는 나왔다고 했어요. 저희끼리도 계속 했는데 이미 그때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땅땅땅을 그 전에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이런 이사회 쪽에서는. 유로파 성적에 관련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로파 결승하기 전에 이미 선수단들을 다 만났다고 했었어요. 선수들 한 명씩 면담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구단 내 갈등은 선수단 간의 신뢰 이탈. 일부 선수들 간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졌다는 증언. 햄스트링 부상 후에 강행 출전한 반다벤의 사례는 내부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그러니까 이것도 출전시키지 말았어야 했던 거를 억지로 이렇게 출전을 시켜서 햄스트링 부상을 또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료진 및 코칭 스태프랑도 마찰이 있었다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고 고집스러운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그러면 안 됐었는데
길을 그러게요. 열질 않았어요, 포스텍이. 근데 리그 성적이 만약에 부진하지 않았어요. 네. 않았으면 고집을 부려도 됐을까요? 네. 그래도 뭐 평소에 하던 만큼만 했으면 유로파 우승을 했으니까 경질은 절대 당하진 절대 안 않았을 당했을 것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저는 이제 토트넘이랑 아스날을 제일 열심히 보잖아요. 네. 다른 것들도 물론 보지만. 근데 아스날도 부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자체가 뭔가 엄청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끼리도 그렇고 부상 자체가 여기저기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각 팀의 부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상이 좀 적은 팀들이 좀 성적이 좋았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감독님이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감독의 역량이에요. 선수들의 부상도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맞아요. 감독의 그게 진짜 중요한데. 저 말씀하시잖아요. 아스날도 부상 투성이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저희도 막 공격수들 다 부상당하고. 올해도 평화로웠던 북런던 병동. 누가 부상 만나 내기했잖아요. 아스날이랑 토트넘이랑. 근데 토트넘이 좀 더 이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죠. 다음 넘어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선임. 서세요. Here we go! 아마 오늘 이제 발표를 너무 신나신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 암울하게 얘기하시다가. 감동 좀 받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프랭크 감독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프랭크 감독이 옵니다. 이게 계속 썰로만 있었다가 오늘 히위거를 외쳤고요. 로마노 기자가. 또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거의 99% 확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뭐 바이아웃 조항 이런 거 좀 계약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위약금도 이제 다 치렀다 했나 치룬다 했나 이제 뭐 치를 거예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180 한 3억인가 6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다음 시즌부터 만나요. 아니 좀 전에 소름 돋으셨던 분 어디 가셨어요? 포스테코글로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감독님 마음속에 제 영원한 마음속에 우승컵 들어주신 감독 제 별로 남겨드리고 이제 별똥별은 이제 가져주되고 이제 새로운 별이 이제 180억이에요. 비싸다. 그럼 이거 자료 바꿀게요. 선임의 근접 노노 선임. 선임 확정 됐습니다. 네,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이고요. 이게 아마 183억 정도의 1000만 파운드? 위약금을 네. 이제 지불을 와. 해야 되고요.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 이런 걸 보여줬는데 다양한 포메이션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 일단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공격적으로 하는 감독님인데 그거를 플랜 A만으로 포스테클로처럼 A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똥꼬집 vs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당연히 유동적을 그쵸. 선택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네,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너무 뭐 아니면 도였으니까 그래도 강팀을 만나면 내릴 줄도 알고 뭐 약팀을 만나면 공격하는 팀으로 되고 예를 들면 근데 공격을 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예를 들면 1대 0이야. 근데 올릴까요 내릴까요? 보통 내릴 수도 있잖아요. 1대 0이면 그래도 올려야겠죠? 너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일단은 이 내리진 않을 거예요. 감독님도 뭔가 그 팀에 맞게 그렇게 하지 막 1대0, 2대0 한다고 해서 막 내리고 이러진 않나 봐요. 계속 공격을 추구하고 계속 골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강팀 상대 시 352 저블록 전술로 안정성 확보하고 공격 기회 시 변화를 줄 수 있음.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운영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 너무 필요했어요. 세트피스 전담 관리. 왜 안 여기 한 있잖아요. 거예요? 저희는 세트피스 감독 필요 없다고 했어요. 코치가. 왜죠? 항상 저도 궁금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로도 충분하다. 어머. 그래서 항상 먹히고 못 넣고. 그래서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자신들이 볼을 소유할 때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 뭔가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랑 조금은 다른 성향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왔네요. 네. 포스테코글루는 고강도 침투형 압박을 반복. 플랭크 감독은 선택적 상황 대응형 압박. 토트넘 선수단 간의 케미는 손흥민, 비스마, 에디슨 체력 압박 지속력이 강하고 적응이 용이하다. 전술 포메이션도 확실히 포스테코글루는 거의 비슷하게 4-3-3으로 가는데 플랭크 감독은 멀티 포메이션, 세트피스 빈 롱볼.
우선순위 낮음, 둘 다 낮네요. 팀 스프릿, 소통이 부족했던 면이 존재하고 프랭크는 응원 중심, 유대감 강조. 다음 포스테코글루는 수비 안정성 압박 후에 수비 전환 노출이 있음. 프랭크는 3-5-2 더블 피벗, 저블록 안정성 우위, 수비 보강이. 그래서 수비가 확실히 근데 공격 축구에서는 수비가 불안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 딱 듣다 보니까 유동적인 상황에 선수들도 잘 적응하고 선수들이 따라줘야지 그쵸. 이 감독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맨유도 약간 아모린 감독님이 요구하는 전술이 너무 어렵고 선수들이 못 따라와서 지금 좀 성적이 부진한 것도 없잖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프랭크 감독도 조금 초반엔 힘들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감독님도 되게 어려운 전술을 요구하고 디테일한 그런 전술을 요구하는 감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게 네. 쌓이면 포텐이 발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당장에 뭔가 단기로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모림을 감독님을 냈던나 보다. 여기서 답을 찾네요. 하여튼 선수들이 좀 더 잘 적응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장점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금 포스테코글루이랑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선임되면 은베모도 하이킹 유력하다는데 은베모가 프랭크 감독이랑 같이 해서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뒤에 안 나오나? 긍정적인 반응은 프랭크 감독 선임설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은 포스테코글루가 떠나고 나서 팬들이 슬퍼하고 있지만 프랭크는 안정적인 선택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래요. 오. 토트넘은 폭발적인 상승보다 낮은 기복과 전술 안정성이 특징일 것. 새로운 전술 정착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맞아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쵸. 아르테타도 사실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믿어줬고 맞아요. 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믿음도 필요한데 믿음만큼 선수 영입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선수 영입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감독님과 맞는 강하죠. 감독님이 어떤 선수를 또 그러니까 영입에 관여를 하시죠. 할 것 같거든요.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토트넘 구조상 감독들이 성공이 어렵다고 하고 하이 플랭크도 대기업급 예상과 선수층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브랜트포드에서 시스템 정착시킬 때 시간이 걸렸듯이 맞아요. 브랜트포드도 원래 2부에서 끌어올리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토트넘에서는 즉시 결과 요구받을 것이라는 불안, 기회가 적고 짧은 시간 내 성공을 기대하는 토트넘 팬베이스와는 맞지 않는 스타일. 또 그렇기는 해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전에 감독님이 단점이 너무 확실했어서 그 리그 완전히 망했어서 그쵸. 어쩔 수 없이 빠른 결과를 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똥 싸고 다른 데 이직한 전 담당자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우냐 이 말이죠. 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토트넘이 지금 똥을 쌌다는 거예요? 리그는 똥 맞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렇긴 한데요. 또 이게 우승컵을 안 들어본 팀 측에서 들으니까 약간 네, 여기 네. 두 팀 다 기대된대요. 저희도 너무 기대돼요. 진짜 두 팀 다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어떨지. 그쵸? 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너무 또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맞아요. 그치만 다음 페이지는 손흥민 사우디 이적설입니다. 토트넘 주장,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레전드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퇴진 이후 거치 불확실.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은 손흥민이 장기 계약 유지 또는 새 도전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후임 감독이 정해진 이후에야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아무래도 슬슬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구단은 재계약을 원하고 있으나 손흥민 본인의 이사 여부는 차기 감독의 철학과 방향이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근데 구단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 저는 모르겠긴 해요. 구단이 이제 나이 많은 손흥민을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한번 뒤에 페이지에서 뒤에도 있나요? 네, 넘겨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 특히 알힐랄의 손흥민에게 접근했으며 토트넘 역시 만일 그가 이적을 원한다면 이를 막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뉘앙스만 취하는 거지 팬들 때문에 그러게요. 뭔가 좀 보낼 거죠 무조건. 나간다 갈 거면 하면 가라. 완전 그럴 것 같아요. 보내주겠다.
높은 연봉 구조를 조정하고 연봉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 주급이 아무래도 손흥민이. 근데 진짜 짜요 손흥민 주급. 저 들었어요. 토트넘 거의 손흥민이 이런 주급을?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선수의 능력에 말이 안 돼요. 스쿼드 재편을 위한 여유를 얻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여름 손흥민은 가고 싶었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잔류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환경과 지도 체제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이제 몇 주가 결정적이다. 만약 토마스 프랭크가 차기 감독으로 선임이 된다면 이제 선임이 됐죠. 된 거죠. 네, 된 거죠. 오피셜 떴으니까. 이는 손흥민이 새 계약을 맺을 시 혹은 또 다른 무대를 꿈꾸며 떠날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선수 커리어에서 딱 저 나이면 다음 계약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근데 더 늦어지면 또 힘드니까 어딜 갈까요? 남을까요? 남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2년, 3년 얘기하지만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프랭크 감독이랑 어떨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잘 맞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쵸. 약간 좀 더 손흥민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위치에 롤을 준다면 더 좋아서 남을 수도. 저 손흥민 선수가 좋아진다면 그 기량이 네. 그러면은 재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윙을 대체할 자원이 많진 않아요. 지금 뽑힌 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뽑아서 뭐 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감독들을 거쳐오면서 적응은 계속 했었거든요. 적응을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댓글에 진짜 제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해리스, 프랭크는 슬로우 스타터고 좀 오래 기다려줘야 한다. 브림비 맞아요. 감독으로 첫 8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브랜드포트 감독 부임 후 첫 10경기 중 8패를 기록함. 근데 저거 되게 옛날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맞아요. 진짜 그렇지 이렇게 않네요. 끌어올린 감독님이시긴 해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하고 지금 중위권까지 올린 사람이라서 그쵸.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데려올 감독이 없긴 해서 저는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 떨어지는 감독들보다는 훨씬 좋은. 근데 떨어질 데가 없어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7일에 이제 탈환? 아니, 이제 그만하고 보내주고 네. 다시 또 챔스권 탈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스피드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존슨이나 뭐 손흥민이나 빠른 선수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무튼 이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 이적설은 계속 나왔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지금 이제 감독이 선임되고 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선임 어떻게 거의 될지 더 모르니까. 확실히 되면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토트넘에 김민재 뭐- 선수가 오면 리버풀 이길 수 있나요? 근데 골 넣을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 골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솔랑키도 있고요. 우리 손흥민도 있고요. 우리 오도베르도 있고요. 우리 클루셉도 있고요. 우리 메디슨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는 요즘 골도 가끔씩 넣던데요. 좋은데? 헉, 그럼 더 좋은데요? 진짜 왔으면 좋겠다. 그 약간 수비수인데 든든한 수비수인데 골 가끔씩 넣어주는 수비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희 마갈리아스 같은. 그 세트피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세트피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우선순위가 좀 낮다고 하신 것 같은데 프랭크 감독님. 그래도 세트피스 코치가 있다 하지 않았나요? 뭐라 했죠? 전담 코치는 코치.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텍보다는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포스텍은 아예 그냥 없었어요. 좀 심각할 정도로 뭔가 약속된 플레이도 없었고 항상 똑같은 플레이. 그냥 핑 그냥 계속 코너킥으로 넣은 골도 거의 없고 아, 전담 키커들이 다치면 메디슨이나 손흥민이나 뭐 포로는 안 다치긴 했는데 그런 선수 다치면 또 어렵잖아요. 킥이 안 좋은 그쵸. 선수들이 많아서 저희 그 팀에. 세트피스 잘하려면 킥이 진짜 중요한데 저희도 그래서 세트피스로 한창 골 잘 넣고 그러다가 같이 차 올려주는 뭐 사카나 이렇게 부상당하면 골 올라가는 그 질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못 넣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차는 사람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토트넘 코치진도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데려오려나?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응. 아르테타 감독님도 약간 항상 자기랑 맞추던 분들 같이 하시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미애님 제 생각엔 포스텍 감독의 업적은 토트넘 암흑기를 끝낸 거라고 생각해요. 오, 토트넘의 포체티노 말기부터 트로피가 없어서 무누콘 암흑기 시작되었다가 트로피를 듦으로써 과도기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것이다.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네요. 암흑기를 그러게요. 끝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17위가 좀 암흑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우승컵이라는 걸로 암흑기를 끝내고 그런 말 이제 있잖아요. 원래 동이 트기 전이 가자가 없다. 조금만 올라오세요. 조금만 올라오세요. 많이 말고